협의회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아까 거버넌스의 전형으로서 여러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수기하고 거기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도출해내는 이런 전형적인 개방적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직 구조가 협의회 구조란 말이죠. 지속 가능 발전을 말하면 언제나 거버넌스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실 요즘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개념이 그 의미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즉 정부의 이제 거버먼트의 역할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즉 정부 관료제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부 관료제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일방적이고 좀 엘리트주의적이고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이 좀 강한 것입니다. 또 약간 하향식 문제 해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복잡한, 즉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관료제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 이론에서는 정부 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뉴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뉴 거버넌스라는 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런 리드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능동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그걸 이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허브 내지 네트워킹 역할이 필요하다. 이럴 때 바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꼭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또 어떤 시민사회나 기업이 어느 한 축이 담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거버넌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럼 지속가능 발전에서 왜 거버넌스가 꼭 따라 붙느냐? 바로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가 우리가 아까 이제 목표 1번부터 17번까지가 예컨대 빈곤 문제, 뭐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또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얽혀 있는 문제들은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특정한 부서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기는 어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나 또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같이 결합을 시켜야만이 그 하나의 목표들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거버넌스형 문제 해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협의회와 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이 지역마다 이제 많이 좀 이제 인식이 되면서 가령 우리 광주라면 이제 뭐 푸른 광주 20일 협의회, 뭐 서울이라면 녹색 서울 2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20일 협의회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협의회라는 구조는 말 그대로 아까 거버넌스의 전형으로서 여러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수기하고 거기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도출해내는 이런 전형적인 개방적이고 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직 구조가 협의회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방의제 20일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제 이름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지역은 협의회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협의회는 한마디로 오픈된, 개방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실천 사업의 아이디어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 조직의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됩니다. 거버넌스 기구일 수도 있지만은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정부 관료제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랄지 시민사회 대표들을 소수를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위촉된 위원들 중심으로 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좀 의사결정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조직이다 한다면은 협의회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그 성격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성 전략을 강조하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협업 체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UN SDG를 17개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뭐 이제 13번 목표 하면은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목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게 어떤 환경 관련된 전문가나 환경 관련 부서들만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후 문제는 에너지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뭐 농업 문제도 연결되고 산업 문제 심지어는 뭐 다양한 그런 거의 모든 분야의 영역들이 기후 문제에 원인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이 서로 결합이 돼야 되고 또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와 관련된 많은 그런 목표들 간의 직접적 간접적인 연결 구조가 즉 네트워킹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넥서스 구조다. 넥서스란 말이 이제 연계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목표들, 특히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목표들 간에 얼마나 이것을 긴밀하게 상호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넥서스 전략의 핵심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협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지금 정부 부처에서 보면은 각 부처의 일종의 부서화가 돼 있잖아요. 이 부서화라는 것은 부문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 부문과 부문 간의 업무의 협업이랄지 조율이랄지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칸막이 행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아까 그런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목표를 하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들의 협업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 넥서스 전략과 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거버넌스형 지속가능 발전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독일의 바이오 에너지 마을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 마을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에서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구조에서 바이오 에너지 구조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초기에는 대학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초안을 짜고 또 그것에 관련된 행정으로부터의 다양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랄지 재정적인 그런 그 협력이랄지 또 관련되는 그 바이오 산업의 전문 기업들, 이 기업들이 또 결합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합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문제를 하나를 마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행정과 전문가와 기업과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협업을 해서 이 어떤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례가 아주 이제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뭐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도 많이 있거니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물순환 도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물순환 도시의 사업이라는 게 행정이 혼자서 할 수는 없죠.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고 거기에는 또 기업들도 같이 여기에 물순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개발이랄지 협력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우리 협의회는 역사가 꽤 오래됐죠. 아까 이제 지방의제 20일부터 출발했으니까 역사가 긴 지역은 거의 이제 25년이 넘은 지역도 있고 뭐 좀 짧다 하더라도 보통 한 10년 이상이 된단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버넌스 기구로서 민간 협력의 파트너십을 수십 년간에 이렇게 일관되게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끌어오고 있는 협의회가 과연 또 있을까? 저는 그 정도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역사성이나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선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문제는 이 거버넌스 기구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운영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제도나 예산이나 인력의 활용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 많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전국에서 이제 뭐 조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협의회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면 인식의 폭이나 활동의 폭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아주 소규모의 환경단체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위원회 비슷하게 위원들 몇 명을 행정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1년이나 2년 임기를 주고 그 임기 중심으로 협의회가 위원 몇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 자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지역의 문제라고도 꼭 우리가 단정 질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정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두 가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협의회가 되든 간에 협의회의 그런 정당성, 협의회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철저히 협의회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 구조에서 핵심이 또 뭐냐. 얼마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그 소위 가치나 이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끌어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이해관계자 그룹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 이것들이 협의회 속에서 용광로처럼 녹여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협의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출발점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환경과 사회와 경제를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말 그대로 균형되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질적인 전환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 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어떤 활동의 필요성이나 그런 그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 문제는 평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